10월 27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이 시효재산 매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박희정 의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아직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포항시가 행정을 했을 때 특별한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더 자세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동안 제6대 포항시의회에서 은폐수 처리장 건설 및 운영, 드라마 강초랑 제작 예산 지원, 7대 때는 제2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좀 불거졌을 때 파장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 이 금액이 너무 컸고 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비위여서 어떻게 몰랐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컸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좀 밝혀진 비위 사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사건 발생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이렇게 이어졌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별단 계좌를 이용한 횡령이 17건에 20억 원 정도 됐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포항시가 형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매각해서 배임이 의심되는 부분은 16건에 10억 원 정도였고 네. 이 부분은 포항시가 또 3차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밝혀낸 부분은 사업 예정지 부지 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매각 등 이 두 사업 모두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총 네. 6건에 9억 원 정도입니다. 포항시에서 4차, 5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는데요. 네. 저희 조사위원회가 이것을 밝혀내고도 이제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위원회는 소추,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발견을 해냈고 네. 포항시가 최종 검토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해당 공무원은 구속이 됐고 수사는 끝났는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1, 2차 고발건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네.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3차로 고발한 배임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4차와 5차는 최근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는 수사가 끝났고 3차는 아직도 수사 중, 4, 5차는 곧 시작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6개월 동안 행정사무 조사를 진행했잖아요. 우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최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은요, 자료 제출 요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네.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2016년도부터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한 자료, 네. 2016년도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알려진 2023년 10월까지 네. 공유재산 처분 내역을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것과 함께 전 부서의 별도 계좌, 이게 별도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서 별도 네. 계좌 관리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뿐만 아니라 취득한 내역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인이라 그러죠. 도장 관리하는 실태도 받았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정결 규칙 등 12개의 분야의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포항시 업무 보고가 계속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퇴직자를 포함한 전 현직 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이제 채택하고 출석시켜서 진술을 또 받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용을 조사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사례를 찾아내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절차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 음, 찾아봤고, 그리고 네.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비교를 했더니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차 하나씩 찾아 나갔고요. 음, 인사나 감사 부분도 비슷한 과정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일단 수의계약 매각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네. 불화를 포함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관련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매각한 사례가 여러 음, 건이었고요. 네. 취득과 처분할 때는요,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네네.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위원회 초반에 사후 조치를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보통 예금 계좌를 본인이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포항시 정부서의 보통 예금 계좌를 전수 조사를 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던 계좌의 잔액을 전부 세입 조치했더니 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각종 사업이 예정돼 있던 구역 내의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도 음, 있었습니다. 당장 1년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몇 네. 개월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팔아버렸더라고요. 네네. 네,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매각한 이제 다른 사례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신뢰가 많이 무너진 사례인데, 네. 경상북도 소유의 일반 재산은 처분을 도지사가 매각 승인하면 그 업무를 시장과 군수가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음, 이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네. 최근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에 도유지 매각 대금의 세입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땅값 달라 음, 이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비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동안 어떻게 몰랐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관리 감독 그리고 인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두가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건데요. 음, 문제가 발견되기 전인 지난해 3월 포항시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음,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네. 매번 이제 똑같은 내용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식규 감싸기로 끝나버렸던 거죠. 네. 이런 상태로는 포항시가 쇄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음, 순환전복, 그러니까 공무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부서를 옮겨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5년 8개월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문제가 터지면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휘계통의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도 네.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기발령 조치를 해버려서 오히려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좀 방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여기에 더불어서 업무마다 이제 결제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음, 사무정결 처리 규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고, 또 결제 도장인 공인도 관리가 소홀했었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럼 느끼신 점 어떤 거가 있습니까? 처음 조사위원회 구성했을 때는요,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했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포항시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음, 여겼는데, 네. 좀 순진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음, 조사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당장 네. 드러난 문제 이외에 추가로 문제를 더 들여다볼 의지가 별로 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업 예정지 매각 문제는요, 대안 찾는 일을 저희가 사실은 우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사에 더 집중하자, 예, 이렇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문제를 해당 공무원 한 사람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좀 음, 한심했습니다. 네. 포항시 재산이 손에 입은 금액이요, 현재까지 드러난 게 39억 원이거든요. 네.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고, 청렴 의식은 바닥이었고,
누구 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인지 모르겠고 뭐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했던 포항시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포항시 의회도 포항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지도 없어 보이고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고 청렴도도 바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좀 문제들이 재발 방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시에서 그러면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 지금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담당 부서하고는 이제 그 의논을 한 게 공유재산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좀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네. 취득과 매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또 수의계약 범위를 현재보다 이제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네. 아직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는 것에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수의계약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매각 대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 이걸 세외 수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 개발, 잔여지. 그러니까 수의계약 문제가 주로 이제 도로 만들고 난 잔여지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철저와 공무원 인사 관리나 운영 그리고 자체 감사 강화 뭐 이런 것도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돼야 되고 인사 관리와 운영 그리고 자체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텐데 앞으로 남은 일정과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조사위원회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건 자체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시고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포항시에 대한 견제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